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제가 좀 모자라서요. 제가 괜히 나섰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잘못으로 해두시죠. 지금 듣기만 해도 어딘가 답답하고 억울한 느낌 드시지 않으셨나요? 사람들이 나를 얕볼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내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무심코 내뱉지만 상대는 그걸 당신의 태도 전체로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깊은 관찰 없이 판단합니다. 표정 몇 번, 말투 몇 마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 하나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마악대해도 되겠구나 하고 은연중에 서열을 정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기준 안에서 해석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얕잡아 본다는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억엔 이미 한 가지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를 낮췄던 사람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말을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족했죠. 그땐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이런 말들, 물론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자존감의 양보가 됩니다. 특히 얕보는 사람에게는 그 양보가 자신감, 부족, 권위 없음, 대응 못함으로 해석돼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착한 말투가 당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조용히 밀어붙일 수 있는 약점이 될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말투에 담긴다고 하죠. 그 말투 속에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숨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말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번엔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다음부턴 더 정확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둘 다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지만 후자는 절대 얕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말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은연중에 허락을 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당신이 한두 번 그렇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는 아주 잘 기억합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고 결국 나중엔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당신의 말은 가볍게 여겨지게 되죠. 심지어 화가 나거나 불편함을 표현할 때조차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또 참겠지. 지금만 이러는 거야. 별일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 관계의 힘의 균형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먼저 하지 말아야 할 말부터 없애는 것이 진짜 강한 처세술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착한 말이 당신을 지켜주지 않듯 자기 비하적인 말도 결코 상처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자리를 더 좁히고 당신의 말을 더 가볍게 만들 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말의 습관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멈추는 것이에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게 곧 당신의 존재감을 결정짓습니다. 다음 시간엔 사람들이 절대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중받는 말투와 태도의 디테일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의 말투, 혹시 내가 나를 먼저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도 혹시 그 한마디로 스스로를 작게 만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얕보이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말은 가볍게 여겨지고 당신의 의견은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하게는 고함을 치거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단단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게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는 말투입니다. 말에는 기운이 담깁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죠. 이 사람, 말은 공손한데 왜 이렇게 자신 없어 보이지? 목소리는 크지만 왜 이렇게 속이 비어 보이지? 결국 존중받는 말투는 내용보다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말투의 기준을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불필요한 변명은 줄이고 이유를 간결하게 말하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요. 사실 그날은 피곤해서 그랬던 건데요. 이런 식의 길고 소심한 변명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내용과 상관없이 당신을 책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책임을 지겠다는 짧고 명확한 말. 그게 신뢰를 만듭니다. 둘째, 끝을 흐리지 말고 말의 마침표를 분명히 하라.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투는 상대방에게 당신 의견을 가볍게 넘겨도 된다는 무언의 신호가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저는 그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론 논의는 필요하겠지만요. 자신의 입장을 정리된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 처음엔 어색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죄송합니다. 대신 하겠습니다로 바꿔라. 무조건 사과하는 말버릇은 결국 당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언어입니다. 잘못된 표현, 죄송해요. 제가 신경을 못 썼네요. 잘된 표현, 확인 부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절대 쉽게 대하지 않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태도를 전달하는 가장 직설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당신이 평소에 조용하고 갈등을 피하고 양보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 더더욱 말의 끝을 흐리거나 자신을 낮추는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의도가 아닌 표현된 방식으로 당신을 판단하니까요. 지금까지의 말투, 혹시 지나치게 조심스럽지는 않았나요? 상대가 불편할까봐, 괜히 갈등 생길까봐, 그냥 조용히 넘기면 괜찮겠지. 이런 말투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침묵과 배려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깎아내리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말투는 내가 먼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한다면 지금 내 말투가 내 자존감을 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얕볼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말 한마디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얕보는 사람 앞에서 절대 꺾이지 않는 표정과 시선, 몸의 태도를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말투 때문에 억울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표정과 자세에서 먼저 판단합니다.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태도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만만하겠다. 혹은, 아, 이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겠구나. 하는 직관이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보내는 그 신호들이 상대에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익숙하시죠? 말을 잘하고 있어도 눈을 자꾸 피한다. 대화 중에 몸을 움츠리듯 뒷걸음치거나 기대선다.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목을 자꾸 만진다. 고개를 자주 숙이거나 끄덕임이 지나치게 잦다. 이 모든 행동은 상대에게 나를 밀어도 저항하지 않을 거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이 사람 자신 없어 보인다. 이 사람 지금 눈치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말보다 빠르게 관계의 위계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시선을 피하지 말고 정면을 바라보라. 누군가가 불편한 말을 하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할 때 자꾸 눈을 피하게 되죠. 하지만 상대는 그 순간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세요. 눈을 뚫어지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피하지 말고 침착하게 응시하면 됩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이 쉽게 당할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둘째, 등과 어깨를 펴고 고개를 낮추지 마라. 자세는 자기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잘해도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불안하다고 느끼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등을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하면 존재감 있다고 느낍니다. 특히 중요한 말이나 거절을 할 때 몸이 따라가야 합니다. 말은 단단했는데 몸이 위축돼 있다면 상대는 말뿐이야라고 느끼게 됩니다. 셋째, 움직임을 최소화하라. 말을 하면서 손을 지나치게 만지거나 다리를 떠는 습관, 시선을 계속 주변으로 돌리는 행동. 이런 움직임은 상대에게 불안, 주저함, 나를 믿지 못함을 전달합니다. 반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 침착한 움직임은 오히려 상대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경우 있죠? 그건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무게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눈을 피하지 않는다. 어깨를 편다.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상대에게 주는 인상은 매우 큽니다. 사람들은 말의 논리보다 느낌의 일관성에 더 민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단단한 말을 해도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상대는 진심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자세라는 겁니다. 이 태도는 누군가를 제압하거나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쉽게 무너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심리적 중심의 표현입니다. 혼잣말을 바꾸고 말투를 정리하고 태도까지 정돈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땐 먼저 내가 어떤 몸짓으로 나를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표정, 내 자세,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당신이 나를 지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말은 단단했는데 몸이 그 말을 따라주지 못했던 경험. 혹은 말없이도 분위기를 바꿨던 당신만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엔 사람들이 절대 얕볼 수 없는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지만 상대의 태도를 단숨에 바꾸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